안녕하세요, 초놈입니다. 이번에 6월 8일 전환사채 발행이 있어서 이 정보 안내차 이렇게 녹화하게 됐고요. 이번에 그 주인공 바로 CJ, CGV입니다. 전환사채다 보니까 총 4가지 분류를 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CJ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 CJ, CGV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발행하는 이 32회차 전환사채의 조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떠한 투자자가 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J그룹의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주 CJ가 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고, 이 주 CJ가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ENM, 그리고 CJ ENM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CJ 밑에 바로 CJ CGV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45.64%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ENM 같은 경우에도 한 42.39%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CJ CGV 같은 경우에는 CJ가 38.4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CJ CGV가 유사시,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 때 과연 그룹 차원에서 이 CGV를 도와줄 거냐 말 거냐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CJ그룹의 핵심은 CJ CGV보다는 CJ 제일제당이랑 CJ ENM이기 때문에 뭔가 이 핵심 계열사로 꼽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 CJ그룹이 도와줄 거냐를 봤을 때는 willingness라고 하는 의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을 살펴봐야 되는데, CJ 제일제당이랑 CJ ENM이 이미 되게 우량한 애들이기 때문에 CJ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ility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의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CJ그룹이 컨텐츠 관련해서 티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과 티빙을 통해서 컨텐츠 플랫폼 쪽을 확장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빙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 컨텐츠의 배급사인 영화관이 꼭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CJ CGV에 대한 이 지원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영화관 산업이 글로벌 OTT 산업들이나 이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 이런 것들이 매우 커지다 보니까 이 영화관 산업의 추후 성장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이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티빙이 2023년도쯤에 해서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컨텐츠를 배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CGV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는 됩니다. 아무튼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윌링니스도 충분, 어빌리티도 충분.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CJ CGV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채 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좋은데, 이 관계회사나 종속회사의 관계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 별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지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이제 판단이 되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사업이 워낙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채 비율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에 대략적으로 306% 정도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2배 넘게 오른 652%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채 비율 상승은 매우 많은 비중이 리스 회계 정책이 바뀌면서 기계적으로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리스 자산을 전부 다 재무제표에다가 인식을 안 했는데, 리스 회계 정책이 바뀌면서 리스 자산 그리고 리스 부채를 전부 다 끌고 와야 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크게 늘고 부채도 크게 늘다 보니까 자본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느니까 부채 비율이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항공업도 그렇고 해운업도 그렇고 리스 산업인 경우에는 좀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아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리스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급등한 건 알겠는데, 2020년도에는 결국에는 코로나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영화관 산업이 매우 죽었다,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급등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50% 정도 됐던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 1400%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 CGV가 부채 비율로 봤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계가 실제 상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 주요 부채들을 직접 하나하나 계정을 다 따로 살펴보면서 계정별로 좀 가감해야 되는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주요 자산 그리고 주요 부채 위주로 해서 계정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주요 자산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일단 5,400억 정도 됩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은 뭔가 마사지가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현금은 5,400억 정도 CGV가 보유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으로 해서 보통 예수금이던데요 849억이 잡혀 있습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계열사,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쪽으로 지급 보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질권이 잡혀있는 예수금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정으로 잡혀져 있는 거는 849억 정도인데 이 중에 686억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CJ, CGV의 그런 유동성으로는 분류할 수 없어서 한 160억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타 유동자산은 좀 전체적인 자산에 비해서 비중이 적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좀 많은 게 종속,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입니다. 해외 사업이 워낙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계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게 지금 한 4천억 정도.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CGI 홀딩스라고 해서 2,81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도, 홍콩, 중국 쪽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CG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손상차손을 좀 많이 인식했는데 이러한 턴어라운드가 좀 강하게 빨리 돼서 중국, 인도 이쪽 시장의 영화관 시장이 좀 정상화가 빨리 된다라고 하면 얘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CJ 4D플렉스 4D 쪽 투자를 하면서 인식됐던 718억 정도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사 중에서는 CGV를 항상 힘들게 했던 요 몇 개년 동안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부분이 바로 터키 법인 쪽인데요. 이 터키 법인 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게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크게 손상차손을 인식했고요. 이번 단기에도 450억 정도 추가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 계기도 이 터키 법인 쪽 관련해 있는 파생상품 손실 때문인데요. 터키 법인 쪽과 관련해서 TRS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하는 이제 스왑 파생상품이 있었고 여기서 거의 한 3,50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청산하는 게 이 손실을 청산하는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에 3,500억 정도 현금 유출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CGV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빨리 주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권 자산 지금 9,37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 올라갔던 리스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9,375억 중에 9,363억이 건물이에요. 이게 리스, 영화관에 필요한 건물들을 다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용권 자산이 건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해서 1,75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속 관계기업 투자자산 이 부분에 대한 손상차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용권 자산은 리스 자산인 거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산들은 심각하게 과대 계상되어 있는 자산은 없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종속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팔로우하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부채를 살펴보게 되면 유동부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단기 매입 채무, 단기 미지급금 74억, 534억 이렇게 있고요. 단기 차입금 300억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에서 지원을 받은 자금입니다. 1월 29일이 만기였기 때문에 아마 자산에서 현금 300억 없애고 단기 차입금 300억 날리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이제 차입받은 이 차입금이 있습니다. 600억 가량이고요. 올해 11월 22일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현금이 5,4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기타 유동금융부채로 해서 3,579억 이 중에 3,536억 정도 지금 TRS 터키 법인 쪽 손실이 발생한 게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응해야 되는데 3,500억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5,400억가량, 그리고 3천억 지금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 이 현금으로만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500억 크긴 하지만 이 손실을 대응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쭉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 보유 유동성은 8,400억 정도 될 거고, 단기 유출되는 현금 흐름은 5,760억 정도 돼요. 이거 다 차감하게 돼도 2,700억, 2,5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현금이 CGV한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운용자금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원을 안 받아도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이 CJ CGV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동 부채를 보게 되면 사채가 되게 많은데요, 이 사채가 4,056억 정도 됩니다. 이 사채 발행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26회차부터 31회차가 있는데 29회차 영구채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에 다 만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은 이제 괜찮은데 2023년도에는 기발행되어 있는 사채를 이제 상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악을 가정을 했을 때 아마 한 2023년도까지는 영화관 산업이 좀 정상화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부분이고요. 장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좀 다 소액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동 금융부채로 해서 1,200억, 비유동 리스 부채로 해서 9,59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권 자산이 리스 자산이라고 했는데 사용권 자산이 잡히고 이제 그 리스 부채가 잡히면서 큰 폭으로 늘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 회계상 부채 비율을 올린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정리 드리자면 재무제표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한 1년 정도는 숨통이 트인다. 근데 2023년도까지 턴어라운드 뭔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 가서는 CJ그룹의 어빌리티는 충분할 거고, 여전히 이 CJ CGV를 지원하는 이 윌링리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현재보다는 약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윌링리스는 강할 것 같다, 이렇게는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티빙이 얼마나 빨리 확장이 되고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CJ CGV가 얼마나 최악으로 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윌링리스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재무제표를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CJ그룹이 이 CJ CGV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이미 주 CJ는 CGV 쪽으로 이미 지원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8,900억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 12월 정도에는 주 CJ가 차입을 해서 2,000억 정도 차입을 해서 이 2,000억을 CGV 쪽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여금을 했을 때 이 대여금의 만기가 CGV의 의사에 따라서 무기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종자본 대출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은 주 CJ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CGV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OTT 쪽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면 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컨텐츠를 배급하는 배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23년도까지 티빙을 매우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OTT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32회차고요. 얘네들은 좀 특이해요. 후순위 전환사채이고요. 영구채입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순위가 뭔데? 후순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채권이 발행되면 기본적으로 선순위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사시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이제 현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차례를 보게 되면 선순위 채권들에 대해서 먼저 다 회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자산의 현금이 1,000억이고요. 근데 선순위 채권이 800억이고 후순위 채권이 500억이다 라고 하면, 일단 이 1,000억을 가지고 800억 선순위 채권 먼저 다 줍니다. 그러고 나면 200억이 남겠죠. 근데 후순위는 500억이에요.
그러면 이 500억에 대해서 현금이 200억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못 주고 안분 배정해서 이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후순위면 선순위보다 확실히 위험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CGV 선순위 채권은 A- 등급을 받았는데, 그 반면 후순위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이번 이 전환사채는 트리플 B 플러스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선순위 채권보다는 떨어진다. 다만 하이힐드, 내가 공모주 하이힐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CJ, CGV 전환사채가 지금 그 하이힐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이 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발행 규모는 3천억, 발행일은 올해 2021년도 6월 8일입니다. 만기는 2051년 6월 8일인데요. CGV가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구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50년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CJ, CGV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5년째 때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건 발행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6년 6월 8일 날 이 CGV가 전환사채를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콜했을 때 보장 수익률은 YTC라고 불리는데요. 이 YTC 같은 경우에는 3%예요. 그래서 연 기준으로 3%는 줄 수 있도록 맞춰서 채권을 회수해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나 보유하고 있는 기간 계속해서 이자를 3% 받는 거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 YTC라고 하는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보장 수익률이랑 내가 지급받는 이자랑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이자는 몇 %인데 바로 1%입니다. 근데 얘도 단순히 1%가 아니라 스텝업 조건이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이자가 1%인데 만약에 그때 콜옵션을 행사 안 한다라고 하면 이자가 200bp 올라갑니다. 200bp는 2%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된 3%를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6월 8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콜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년 50bp가 올라가고요. 50bp는 0.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가 3%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매년 3.5%, 4%, 4.5%, 5% 이렇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콜 행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환을 하든 어떻게든 상환을 하게 될 거다,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관련해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5년째 때부터 매 이자 지급일에 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5영업일 동안 연속으로 이 종가가 전환가보다 130% 위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CJ, CGV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전환가 대비해서 30%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CGV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빨리 주식으로 전환해서 엑싯을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전환가보다 30% 이상 높았는데 내가 전환권 행사를 안 하고 CGV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냅두면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밖에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전환사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환사채는 일반 공모는 아니고요. 구주주 우선이기 때문에 구주주를 확정하는 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이미 주주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5월 4일 기준으로 CGV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제 이 채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요. 5월 26일 날 전환가액이 확정됩니다. 지금 공시로는 26,600원이라는 전환가액이 공시되어 있는데 충분히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환가액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5월 26일 날 확정이 된다, 이 점 참고하시고 6월 1일 날 구주주 청약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6월 1일까지 구주주가 청약 안 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 일반 청약이 6월 4일 날 붙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6월 8일 날 발행이 되고 상장이 되니까요. 이 일정 참고하시고요. 구주 한 주당
8,547.0085470086원 배정됐다라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입니다. 각 증권사별로 청약을 참여하는 다중 청약은 가능하나 한 증권사 내에서 여러 번 청약하는 중복 청약은 안 된다라는 점도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일정들 참고하셔가지고 CJ CGV 32회차 후순위 전환사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여의도 촌놈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로 5년 동안 묶여둘 수 있는 자금인데 연기준으로 3% 정도의 이자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환사채, CGV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CGV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비이상적으로 높은 가격만 아니라면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전환사채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방 열려있고 하방도 열려있는데 전환사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방은 어느 정도, 하방은 다 막혀있고요. 이 상방만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구조를 봤을 때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전환사채 투자할 때 2주 정도 시간도 걸리고 좀 불리한 거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경우에는 그냥 전환사채를 매도하면 되고 2주 정도의 exit 기간이 늘려진다라는 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CJ, CGV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사채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전환사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5년 동안은 묵혀둘 수는 없는데 영화 산업은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이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J, CGV 전환사채에 투자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5년 이내에 자금 회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영화관 산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턴어라운드가 빨리 안 된다라고 하면 CJ, CGV 주가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전환사채 가격이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CJ, CGV 32회차 전환사채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여의도 촌놈이 생각하는 이 전환사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3개월 단위로 뜨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팔로우 할 수 있다면 영화관 시장이 어찌됐든 CJ, CGV 주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환사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기준으로 YTC 3%, 연기준으로 3% 정도면 CGV 전환사채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무튼 2023년도 정도까지도 영화관 산업이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부진을 거듭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CJ 그룹에서 CJ, CGV에 지원하려는 의지가 티빙으로 인해서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진단하면서 팔로우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CGV 전환사채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6월 1일 날 형지 INC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또 발행이 있어요. 이 부분 분석해서 또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는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